안녕하세요. 풋볼 주크박스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얘기를 더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송영주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투펀치 대표팀 전문은 박찬환죠. 지난주에 거의 뭐 코카콜라 하셨습니다. 네. 그럴만 합니다, 지금 상황에. 이 순간 네.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정말 불만과 비판과 분노가 축구인들 사이에 정말 많습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A매치에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면 아마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차례의 지금까지 평가전에서 아직까지 승리가 없잖아요. 물론 승리가 지금 최우선 과제는 아닙니다만 결과적으로만 봤을 때도 승리가 없고, 그리고 과정에서도 만족스러운 그런 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축구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네. 그런 결과들에 대한 필요성이 분명히 이제는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연장선상으로 이제 클린스만호의 9월, 10월 A매치 일정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어제였죠. 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의 9월 A매치 원정 2연전 상대가 확정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웨일스 현지에서 웨일스와의 맞대결은 당초 확정이 됐었고, 이제 두 번째 상대는 사우디아라비아로 선정이 됐어요. 네. 사실 A매치 일정 잡는 것도 혼선이 좀 많았습니다. 멕시코하고 잡았다가 취소되고 이런 상황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일정이 잡히게 된 거죠. 이거는 이제 유럽 2연전이 됩니다. 이제 웨일스 카디프 시티 경기장에서 웨일스와 붙게 되고, 그리고 뉴캐슬의 홈구장이죠. 바로 거기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뭐 웨일스와 사우디, 당초에는 멕시코와도 연결이 됐던 상황이었는데 멕시코가 돌연 또 취소를 하면서 아시아 팀을 굉장히 좀 물색을 했다고 저도 소식통으로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지난 4경기 승리를 거두지 못했는데 아쉬움이 상당히 크긴 하지만 앞으로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1차적인 목표는 역시 내년 1월에 펼쳐지는 이 아시안컵 우승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시아 국가들은 한국 대표팀을 상대로 수비적인 전술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역시 이제 수비적인 전술을 쓰는 팀과 평가전을 치르기 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쪽에서 웨일스는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네. 선수의 후역습으로. 그리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바뀌면서 임시 감독인 상황인데 그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모르겠지만 월드컵에서의 모습은 또 날카로운 역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팀과 평가전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르베르 감독이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사우디를 이끌고 뭐 아르헨티나를 꺾으면서 네. 정말 뭐 이변의 주인공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활약을 펼쳤던 사우디였는데 한국의 9월 A매치 두 번째 평가전 상대가 됐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아시안컵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내려앉은 팀을 상대로 모의고사를 치르면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약간은 좀 아쉬움을 좀 털어놓자면 그것이 꼭 아시아 팀이어야만 했나라는 아쉬움도 있거든요. 아시아 팀을 상대로 역시 이제 득점 루트를 만들고 득점 공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다만 그런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상대가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클린스만 감독이 어떻게 팀을 바꿔놓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지난 4경기 승리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화가 나는 팬들이 많았지만은 첫 번째 경기하고 네 번째 경기하고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네. 결국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팀이 전진하고 있느냐, 약진하고 있느냐, 이런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경기력으로 입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뭐 지난주에도 저도 말했던 게 과정을 중시하는 팬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최근 들어서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의 연장선을 봤을 때 이번 9월 평가전 두 차례도 결과를 만약에 못 가져간다 한들 저는 그 과정에서 나아가는 부분이 있다면 팬들은 좀 박수를 쳐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저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축구야말로 결과의 스포츠입니다. 네, 축구의 목표는 골이에요. 그렇죠. 결국 경기력이 안 좋든 뭐하든 골을 넣으면 그 목표를 달성한 거거든요. 네, 근데 결과가 안 좋으면 과정을 보여줘야죠. 우리가 좋은 결과로 가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결과가 안 좋은데 과정도 안 보인다? 이러면은 야 이거 상 덮어래. 상 엎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상을 덮으면 안 되고 엎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모든 것은 또 결과론의 바탕에서 해석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웨일스와의 맞대결도 이제 관심이 가는 이유가 아직까지 한국 대표팀이 웨일스를 A매치에서 맞붙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웨일스가 피파 랭킹 35인데 피파 랭킹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그 이유는 카타르 월드컵 이후에 가레스 베일이라든가 조 앨런이라든가 크리스 권터라든가 말 그대로 웨일스의 공격 미드필드 수비의 중심 선수가 은퇴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웨일스는 지금 체질 개선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일스하고 경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쉬운 경기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웨일스의 이선 공격수들이 기술이 뛰어난 선수가 있고 램지 같은 경우 네. 스피드가 뛰어난 선수가 있습니다. 해리 윌슨이라든가 다니엘 제임스 같은 경우 그리고 최전방의 키에퍼 모어 같은 경우에도 장신 스트라이커고 몸싸움에 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상대로 평가전을 치는 거에 대해서는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마 웨일스 입장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네. 자신들도 팀을 만드는 과정이니까 한국 대표팀과 경기를 치르면 이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양 팀이 대결을 펼치는데 웨일스 입장에서는 팀을 제대로 바꾸고 있나 이걸 확인하는 하나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째 경기잖아요. 네. 클린스만 감독의. 지금 4경기에서 보여준 게 없는데 미국에서 계속 있다가 바로 현지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웨일스 경기를 어떻게 준비했느냐. 그건 준비 안 하면 미국에서 뭐 하느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것은 좀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분명히 결과가 지금 필요할 때가 왔습니다. 네. 미국 가서 뭐 할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제가 이제 6월 긴급 기자회견을 네. 클린스만 감독이 벌였을 때 현장에 있었거든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네, 아직도 그 답을 저도 찾지 못했고 아무래도 클린스만 감독만 알지 않을까.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3월에 감독으로 부임했잖아요. 그러면 약 5개월 정도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있었는데 그 중에 50일 정도만 이 국내에 머물렀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미국에서 있다가 바로 현지로 넘어간다? 이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네. 들어와서 자기가 직접 대표팀 명단 발표하고 훈련 시작하면서 유럽으로 넘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웨일스전에서 경기 결과가 나쁘면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더 거세게 몰아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9월 8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사실 뭐 이런 상황에서 클린스만 감독은 분명 결과를 그리고 과정을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숙명이라고 할 수 있겠고 9월 8일 경기를 치른 뒤 닷새 뒤죠. 사우디아라비아와 경기를 치른 다음에 이제 유럽 원정 2연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시안컵을 상대로 이 두 명의 스파링 상대를 상대하는 것은 분명히 가치가 있는 일이고 무엇보다 저는 가치 있는 점을 찾자면 저는 유럽에서 경기를 치른다는 것 그것도 굉장한 또 얻을 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일단 이 카디프에서 바로 이 뉴캐슬의 네. 세인트 제임스 파크로 넘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 이동하면서 경기한다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뉴캐슬을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현지 분위기가 사우디아라비아 홍구장 분위기이기를 바랄 거예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번 여름에 정말 많은 돈을 투입해서 그렇죠. 네, 슈퍼스타들을 대거 영입했잖아요. 하물며 한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그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도 대표팀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맞습니다. 또 뉴캐슬을 인수한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가 있기 때문에 또 사우디가 사실상의 뭐 홈구장과 같은 그런 분위기도 날 수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네. 뭐 골프 그리고 게임, 네, 축구 가리지 않고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4개 구단을 인수하면서 그 4개 구단이 말 그대로 아낌없이 돈을 쓰면서 네이마르까지 사우디로 넘어갔잖아요. 자, 이쯤에서 원투펀치에 투자를 좀 해주십시오. 아, 갑자기 그렇게 넘어간다고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 이 아랍어 자막이 있어야 이게 될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능력자분들께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뭐 사우디가 인수해 주신다면 뭐
땡큐 베리 감사죠. 아랍어를 제가 배우겠습니다. 네. 네. 또 모르죠. 얼떨결에 볼지. 그럼요. 네. 네. 또 알고리즘을 타면 어떨 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또 해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밑에 네. 자막 나간다. 송영주의 앵벌이 막 이렇게 나간다 이거. 아, 또 자막까지 예측하시는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사우디와의 경기를 치른 다음에 또 10월 평가전 두 차례가 있습니다. 10월 평가전 두 번째 상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첫 번째 상대는 정해졌습니다. 튀니지와의 국내 평가전이 정해졌습니다. 네. 사우디도 그렇고 튀니지도 그렇고 우리나라 대표팀 상대 전적에서는 상대가 더 앞서요. 네. 튀니지 같은 경우에도 카타르 월드컵에서 프랑스를 1대0으로 잡으면서 나름대로 이변을 연출한 팀이기 때문에 좋은 평가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모든 게 그냥 지금 이 순간 경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크린스만 감독이 지봉 잡을 때도 뭔가 히스토리가 있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평가전 얘기할 때도 크린스만 감독이 지봉 잡고 나서 얘기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웨일스전, 사우디아라비아전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 경기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크린스만 감독의 전술 자체도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네.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극약 처방이 있으면 오히려 그거대로 감사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 그대로 정말 유럽 원정 2연전에서 결과와 내용 둘 다 챙기지 못한 상태에서 국내 10월에 튀니지와의 평가전을 치른다. 그러면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 국내에서의 4번의 평가전이 있었죠. 제가 2경기를 취재를 갔는데 특히나 이 페루전에 부산에서 치러졌잖아요.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그렇죠. 네, 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뭐 오랜만에 열렸던 부산에서의 A매치기도 했고 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클린스만 감독이 뭔가를 좀 바꾸겠지 그리고 보여주겠지라는 기대감 속에서 관중분들께서 좀 환호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아니 거기다가 페루에게 좀 지더라도 다음 경기가 엘살바도르니까 그렇죠, 그 맞습니다. 경기는 이기겠지 이렇게 생각했었죠. 사실 그 부분이 컸어요. 네, 페루에 그러니까 0대1로 패를 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박수가 나왔던 이유가 그래 엘살바도르전 이기자 이런 좀 빌드업이 딱 됐잖아요. 근데 엘살바도르전 아시다시피 좀 무승부로 네.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 유럽 원정 2연전에서 결과를 챙기지 못한다면 국내에서 치르는 튀니지와의 평가전이 지난 국내에서의 4차례 평가전과 분위기가 정말 다를 거다. 다를 수도 있죠. 네. 왜 그러냐면은 유럽 2연전은 상당히 어려운 경기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웨일스하고 첫 대결이긴 하지만 그리고 웨일스가 세대 교체를 하지만 웨일스는 상당히 탄탄한 팀이기 때문에 어려운 경기고 사우디하고 우리하고 상대 전적에서 사우디가 더 앞서요. 네. 그리고 사우디는 지금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대표팀이고 여기다가 대표팀 감독을 명장 중에서 찾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가 이 평가전을 치를 때는 어떤 모습일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의 경우 여기서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 그러면 크린스만 감독은 부임 이후 6경기 무승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튀니지하고 상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크린스만 감독 입장에서는 어쩌면 튀니지전이 사생결단의 경기가 될 수도 있겠다. 네. 원정보다 어쨌든 홈에서 무조건 결과를 얻어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튀니지전이 사생결단이 될 수도 있겠다. 사실 바라진 않습니다만. 네. 네. 근데 튀니지 같은 경우에도 와위 카드리라고 네. 프랑스전 결승골 넣었던 그렇죠. 공격수가 은퇴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도 득점력에는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한번 돌아보면 웨일스가 3백, 사우디가 새로운 감독이 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4백. 그리고 이 튀니지도 3백이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전술하고 부딪히면서 평가전을 치른다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유로팀 하나, 중동팀 하나, 그리고 아프리카 팀 하나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만나는 건 나쁘진 않죠. 네. 아무쪼록 뭐 이런 다양한 상대들을 통해서 좀 아시안컵을 위한 담금질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계산을 해보니까 아시안컵 개막까지 148일인가 남았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네요.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148일이면 네. 눈 깜짝하면 지나갑니다. 제가 일부러 이런 위기 조성을 하려는 게 아니라 팩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튀니지전이 끝나면 이제 3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아무쪼록 이 3번의 평가전 그리고 국내에서 아직 상대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내에서 2차전 그러니까 총 4번의 평가전에서 유의미한 결과와 내용을 좀 나아주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또 이번 원투펀치 콘텐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